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림잡아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20쪽부터 125쪽입니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넓이의 단위와 비슷한데요. 넓이는 평면도형, 즉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부피의 단위에서도 또한 정육면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의 단위라는 것을 잘 익혀두시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기준으로 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기준이 되는 이 조각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조각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4개씩 2칸이죠? 그래서 8 세제곱센티미터. 다음 문제는 8개씩 2줄이니까 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면요. 4개씩 네묶음이네요. 4, 4. 그래서 16 세제곱센티미터. 옆에 문제를 보면 16개씩 2줄, 그래서 32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렇게 생긴 큐브 모양을 쌓아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더 익혀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것을 몇 개 쌓을 수 있는가 확인해 보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로로는 6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가로가 1cm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로는 어떤가요? 세로는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을 꽉 채워주면 6개씩 4줄, 24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위로는 몇 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5줄이죠? 6개씩 네묶음이 5층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6, 6개, 4, 네묶음, 5, 5개의 층. 그래서 이 전체의 직육면체의 개수는 6 곱하기 4 곱하기 5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 곱하기 4 곱하기 5, 즉 120이라는 이 사각형의 개수가 즉 120 세제곱센티미터,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공식으로 다시 적어보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은 밑면의 넓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높이를 반복해서 써줍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식으로 외워도 좋고요. 그냥 이해를 하셔서 풀어도 좋습니다. 문제를 응용해 보면 익힘 책 80쪽의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복습해 보면 쌓기나무의 개수와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가의 경우에는 가로의 4개, 세로의 3개,
높이가 3개. 4 곱하기 3 곱하기 3. 12 곱하기 3은 36. 그래서 36개이기 때문에 36 세제곱 센티미터. 나의 경우에는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가 3. 2 곱하기 2 곱하기 3. 4, 3, 12. 부피는 12 세제곱 센티미터. 다의 경우에는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 높이가 2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12 곱하기 2는 24가 되고요.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번에는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280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걸 다시 써보면 7 곱하기 8 곱하기 높이는 280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높이는 280 나누기 56이 되겠죠. 280 나누기 56을 하려면 5, 5, 25가 되니까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직육면체의 높이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 두 개의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빈칸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지요.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해주면 6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해주면요. 18 곱하기 8은 144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다시 나타내보면 가로 곱하기 4 곱하기 4, 즉 모르는 거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을 때 144가 된다는 것이죠. 식을 간단히 해보면 가로 곱하기 16은 144, 즉 가로는 144 나누기 16이 됩니다. 144 나누기 16을 하면 6, 4, 24 아니고 6, 9, 54겠네요. 그래서 9. 가로는 9cm가 됩니다. 지금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서 풀이 과정을 조금 생략했었는데요. 나눗셈, 곱셈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부피 구하기, 건널비 구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본 연산 실력은 잘 길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널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기는 6학년 1학기 수학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